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김창욱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니 그저 진짜 한번 저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유퀴즈에서 뵙게 돼가지고 네. 아 너무 반갑습니다. 네. 어쨌든 저 김창욱 리부트도 좀 재밌게 또 봤습니다만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십니까? 요즘에는 오늘 요 촬영 마치고 예. 병원 잠깐 가요. 아 병원 가십니까? 네, 병원 가고 예. 한 달에 한 3주는 서울에서 일하고 예. 한 주는 제주도에 좀 있고. 아. 네. 이 또 최근 걱정스러운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오늘도 그래서 이제 병원을 좀 가시는 건가요? 네, 오늘 그래서 오늘 치료도 받고 아. 오늘 검사하면 이제 그 결과가 완전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아. 네. 그 한 몇 년 전부터 뭐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. 뭐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. 근데 이게 뭐 강의를 하고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그렇죠. 내가 이제 다른 중요한 거 아닌 거는 머리가 기억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그게 조금 더 심해지고 뭐 더 잊어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했는데 그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어요. 근데 그 유전자가 있다고 다 알츠하이머는 아니래요. 근데 이제 그 유전자도 저한테 좀 있고 뭐 이렇게 검사했는데 좀 점수도 너무 낮고 그래서 그러면 그 검사를 한번 병원에서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. 네. 아니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죠. 오랫동안 받아서 이제 뇌가 피곤해서 기억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 그래서 그런 건지 그 검사를 받게 된 거죠. 아, 그렇군요. 네.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강연자 중에 한 분이시죠. 이게 사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2억 뷰, 20년간 누적 관객 수가 350만 명입니다. 와. 진짜 뭐 저희들도 뭐 토크로 먹고 살지만 뭐 말 그대로 소통의 달인 아니십니까? 아니 이제 그 강연 첫 강연이 어떤 강연인지 기억이 좀 나십니까? 첫 강연은 스피치 학원에서 강연했던 것 같아요. 스피치 어떤 주제로 좀 강연하셨어요? 그때는 이제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다. 근데 이제 말은 맞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말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최종 결과가 가져오는 것 같다. 맞아요.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맞냐 틀리냐만 그렇지. 따지는 것 같다. 네.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생각해 보자. 어떤 자세로 말했는지, 어떤 태도로 말했는지. 그래서 저는 이제 유재석 씨 이제 형님이신데 씨라고 하는 것도 참 그런데 형님이 이렇게 전화해서 그러시잖아요. 여보세요 그러면 너 똑바로 해. 너 어디야? 빨리 들어가. 그래도 그게 좋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왜냐하면 저 형의 마음을 다 아니까. 아니까. 그러니까 이 언어는 그냥 유의일 뿐이야. 아, 그렇죠, 그렇죠, 근데 그렇죠. 죄송한데 본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저도 그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형이 그 얘기를 하면 기분 좋잖아요. 기분이 좋은 거죠. 사실 그렇죠, 사실 그렇죠. 그게 우리의 재미니까. 네. 그냥 뭐 전화해서 뭐 세호야 사랑한다. 형이 항상 기도하고 있어. 그럼 뭔 일 난 줄 알죠? 그렇죠. 그러면 그럼 세호가 깜짝 무슨 일 있나? 뭐지? 왜 그래? 예, 예. 그러니까 이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사랑도 아니고 그러네. 형은 네 편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본질이지 아 맞네요. 그냥 언어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글링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나에 대한 생각들을 요즘은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나의 행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오래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느낌이에요. 네. 내가 하고 싶을 때 했으면 무리하고 좀 힘들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일을. 그렇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. 맺어야 되고. 그러니까 계속 숨을 참는 거예요. 맞아요. 그 참다가 한번 그냥 보상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. 그런 거죠. 그리고 해외여행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짐 찾으면서 집이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. 나가면 개고생이고 김치찌개 엄청 먹고 싶다고. 그리고는 막 저 주방장이 해주는 요리 그거 막 한 30만 원짜리 그거 먹고는 막 물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고.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고.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선물은 안 해주고 보상만 막 해주는 느낌인 거예요.
맞아요. 억울하게 살았으니까. 그래요. 그리고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느낌인 거예요.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. 이렇게 집에서 인정이라도 해주면 그치. 분노가 사그러드는데 맞아. 너만 힘든 게 살 건 아니다. 그렇지. 그렇죠. 오빠 만나서 힘든 나도 생각을 해봐라. 오빠는 철저하게 이기주의다. 그렇죠. 아내분 나 갱년기야. 맞아. 그런데 그럼 아유 그래도 애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그래. 진짜 너무 미안해.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. 그렇지. 이러면 좋은데 갱년기 3년 한다. 3년 그냥 아주 그냥. 남들 하는 거 다 전부 하네 그냥 아주 그냥. 동네 좀 뛰어. 저녁에 어떻게 뛰냐? 후라시로 얼굴 비치면서 뛰어봐. 그러니까 이게 좀 서로가 수고하고 애쓴 그렇지. 거를 좀 안 알아주고. 알아주는. 예. 그러니까 네. 나도 때로는 좀 어딘가 좀 기대고 싶은데 예. 서로가 다 그렇잖아요. 서로가 다 그렇죠. 서로가 다 그렇죠. 예. 30대 여성인데요. 올해로 일한 지 10년 차를 맞았습니다. 요즘 전 인생 노잼 시기를 앓고 있습니다. 뭘 해도 재미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기분입니다. 이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. 요것도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죠. 어떤 책에서 이런 걸 봤거든요. 인생은 3단계래요. 1번 열정기. 근데 열정기 때 착각을 한대요. 이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.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권태기에 이른대요. 이 권태는 전에 의미가 있었던 일이 지금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래요. 그래서 열정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권태가 심하대요. 왜냐하면 전에 엄청 열정적이었으니까. 정말 좋아해서 했고 하고 싶어서 했고 돈 안 줘도 나는 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권태가 온 거죠. 근데 권태기 때는 또 착각을 한대요. 이 권태가 계속 갈 거라고. 근데 그게 인간의 두 번의 착각이래요. 열정이 영원할 거야. 두 번째, 권태가 영원할 거야. 근데 권태도 영원하지 않대요.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이르는데 그거를 성숙기라고 한대요. 약간 숯불 같은 단계. 불꽃은 사라졌지만 숯불처럼 다 이렇게 열을 갖고 있는. 소고기를 구워 먹기에 가장 적당한. 왜냐하면 소고기 같은 거는 불꽃에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안 익고. 네, 맞아요. 근데 이제 숯불에 해야 은근하게 맞아요. 익어가는 것처럼. 그래서 아마 글을 주신 분도 지금이 계속 영원하진 않으실 거다. 그러니까 지금 막 예전에는 막 내가 막 더 하고 싶고 막 인터뷰도 더 하고 싶고 막 일도 더 하고 싶고 현장 오면은 막 신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10년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오신 그분의 삶에 먼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또 대단한 거죠. 또 한 분야에 이렇게 10년 있으실 사람. 지금 박수 많이 치시는 분 저분인 것 같습니다. 유난히 박수를 많이 이렇게 치시는데 나를 찾는 여정의 시작이 아버지였다라는 고백을 하신 적도 좀 있어요. 왜냐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셨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옛날 전형적인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한 89 되셨을 텐데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원래 대화 잘 안 되는 아버지인데다가 귀도 안 들리시니까 이 아버지하고 소통이 거의 없어서 소통에 대한 목마름 그런 걸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연이 돼버렸어요. 강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느 날 나이가 조금 들고 아버지하고 저와의 대화가 너무 없고 관계가 너무 없으니까 그게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아이들한테도 또 그 영향이 가더라고요. 막 다정다감하고 뭐 이러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 숙제를 해결하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귀가 왜 안 좋은지를 알아보려고 유튜브로 그냥 그걸 찍으려고 그랬어요. 큰 병원에 가서. 근데 이제 그게 영화로 찍게 됐어요. 다큐멘터리 영화로.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아버지 소리가 들려버린 거예요. 한 70년 만에. 네, 그게 이제 영화로 나왔죠. 아버지, 귀 들리면 좋겠죠?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말랐어? 네. 나 전혀 안 끝나. 아, 무섭다.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최근에 한번 재개봉해서 봤는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좀 보고 싶더라고요. 살아계신 것 같고. 그래서 이거
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런 거를 엄마랑 같이 찍어놓길 너무 잘했구나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아버님이 수술하셔가지고 귀가 들렸을 때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? 아버지가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. 이렇게 인공와우라는 거를 아, 예. 해가지고 소리를 넣어요, 기계로. 네. 찔렸어. 와. 와. 소리 난다. 맞아요. 영감탱이 똑같이구만. 맞아요, 맞아요. 잘 아시네요. 아들리테를 때문에 출세하고 맞출 때. 그러면 더 크게 나보네. 네, 맞아요. 우와.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되게 어색하게 고맙다. 처음으로. 그러시더라고요. 고맙다고. 좋아해요. 응, 축하하지, 음. 축하해. 축하한다고 아들. 밥 먹게. 아, 고맙다. 그 영화를 딱 최근에 봤거든요, 극장에서. 그러니까 되게 아버지하고의 좋은 이별이 된 것 같아요. 제 기억에 유일하게 한 번 아버지가 술을 살짝 잡수시고 기분이 좋아서 검은 봉지에 포도를 사가지고 오신 날이 있거든요.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화도 안 내고 기분도 살짝 좋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버지 기분 좋아하시는 거의 유일했던 모습. 다투거나 어떤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거나 거의 유일한 기억인 것 같아요. 그날이. 그리고 나서는 제가 희한하게 뭔가 과일 같은 거를 보면 그 과일을 사더라고요. 어른이 돼서도. 봉지 같은 거에 이렇게. 아버지는 사실 저한테는 좀 메아리 없는 소리예요. 야호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조금 시간 있다가 야호 이렇게 오잖아요.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제가 야호 이래도 이 소리가 이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. 어디로. 그리고 이제 나오는 메아리가 없는 거죠. 이게 대화를 할 수 없는 난청 때문에 이게 계속 관계가 맺어짐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마지막 하루를 잔 날이 있어요. 보호자 조그만한 거 여기서 이렇게 두어가지고 야 아버지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둘이 자네 이런 생각을 했죠. 그럼 그걸 좀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했죠. 아버지라고 해야 될지 아빠라고 해야 될지 언젠가 저희가 또 만나게 되고 그때는 꼭 아버지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고 진솔한 얘기를 서로 해보고 싶어요.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텐데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제가 마음이 더 풀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꼭 다시 아버지 찾아올게요. 아버지 편히 쉬세요. 끝으로 한번 좀 네. 우리 또 많은 분들의 고민에 대한 또, 또 얘기를 해주시는 우리 김창욱 씨. 김창욱 씨의 그 고민은 뭡니까? 저는 이제 50인데 제 또래가 그 병에 뭐 이렇게 이런 건 또 못 듣고 되게 뭐 그러니까요.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맞아요. 생각이 드니까 처음엔 잘 모르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보도가 된 게 아니고
이제 제가 그런 조금 스트레스가 있어서 강연은 좀 쉬고 상담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기사가 기사가 엄청났어요. 조금 또, 그러니까 김창옥 뭐 이제 알츠하이머다, 네. 예, 초기이다. 그러니까 사실 기사가 강연 접어.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김창욱 은퇴. 예, 맞아요. 한 3일째가 되니까 저는 아예 또 걸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막 그게 막 이렇게 기사가 과장되게 막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이제 큰 딸이 뭐 레슨 받다가 울었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. 아이고, 그러니까 이게 그제서 저는 좀 알았죠. 그리고는 이제 내가 뭐 아이들도 어린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계시니까 혹여나 내가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를 내가 못 알아보면 이거 그렇죠.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금 오긴 하더라고요. 네. 의심 증상인데 사람이 혹시나 모르잖아요.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그게 심각하게 되면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엄마 살아계신데 엄마 87이신데 못 알아보고 내가 누구세요라고 하면 어떡하지?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게 제일 강하게 딱 남더라고요.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딱 걸려도 사람들이요. 기억은 사라지는데요. 감정들을 많이 기억한대요.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전 추억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추억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대부분의 것은 희미해지는데 뭐든. 근데 이제 좋았던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.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뇌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렸을 적에 핫도그 먹을 때 그러거든요. 소세지를 맨 마지막에 먹으려고 하거든요. 애들이 꼭 끝까지 요만큼 그 소세지가 남겨져 있거든요. 그 막대기 끝에 엄마 아빠 사이 좋았던 느낌, 아버지가 웃으셨던 느낌, 봉지에 든 포도는 기억에 났고 그때 아버지 웃으셨던 느낌도 기억나고 그게 저한테 그 소세지인 것 같아요.